안녕하세요. 화상관계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책 효력 확인인소 가장 최근 판결입니다. 2021년 3월 11일, 한 6개월도 안 됐죠. 면책 효력 확인인소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면책 효력 확인인소가 문제되는 건 뭔가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 면책 신청할 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면책 효력 확인인소는 사실 사라져야 할 소죠. 대부분 소송조회를 하고 신용조회를 하면은, 특히 소송조회를 하면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게을리해서 그냥 대충 신용조회만 해서 또 안 됩니다. 반드시 쌍조회, 이중조회를 해야 됩니다. 이중조회도 하고 3중까지, 안전하게는 3중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중조회의, 쌍조회의 중요성도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면책 효력 확인인소에서 채권자, 채무자의 어떤 여러 가지 안다, 모른다, 뭐 판결이냐, 지급명령이냐, 의제자백이냐, 공시송달이냐, 채무의 발생 시기, 양 당사자 간의 관계, 사채냐, 금융권 채무냐, 그 다음에 원래 채무인지, 주채무인지, 그 다음에 양수 채무인지, 원래 채권인지,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당사자 사이의 어떤 증거 자료를 놓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 소송을 해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진사건도 더 많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판결을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거는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이거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면책 효력 확인인소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증거입니다. 채무를 확인했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가 회사로부터 3천만 원 대출 받을 때 원고가 이제 연대보증 채무를 쓴 겁니다. 그리고 원고는 2015년도에 2월 3일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고 2016년에 면책 결정을 받았어요. 근데 파산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연대보증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사의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연대보증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맞아요. 이 사건 면책 결정 확정에 따른 면책 효력으로 채무님 책임이 면제될 것이므로 566조죠. 특별한 사정이면 원고의 연책 결정에 의해 면책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원고의 주장이죠. 피고는 항변을 합니다. 피고의 항변 요지는 보증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로 알면서 누락했다. 그래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관련 법리는 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더라도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이제 과실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알고 있었다면 실수로 누락해도 비면책이에요. 엄청나죠. 그렇죠? 실수는 봐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직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와 같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거 쭉 나옵니다. 똑같이 판사가 이런 판결 읽을 때마다 천편일률적으로 갖다 붙이죠.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 절차 내에서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564조에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않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가는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채무자회생법 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이제 이것도 갖다 붙이는 거죠. 판사가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결련성, 일종의 결련성이 관련성이죠. 주채무냐 보증채무냐, 그러니까 긴밀한 관계. 주채무는 아무래도 좀 긴밀한 관계가 있죠. 근데 연대채무는, 보증채무는 조금 관련성이 조금 떨어지죠. 그 다음에 뭐 본인이 직접 대출받은 거, 그렇죠? 보증한 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그죠? 사채냐, 금융권 채무냐, 소액 채무냐, 고액 채무냐,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물품 대금 채무냐, 대출금 채무냐,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누락이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누락 경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기는 알았는데 뭐 법무사가 실수했다든지, 그럼 벌써 자백이죠. 안 되죠. 그럼 법무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신용조회 많이 하잖아요. 신용조회를 했는지 알았는지. 신용조회를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몰랐을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소송조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소송조회를 했는데 했었으면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냥 안 했으면은 알았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소송조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는 이전에 2010년 이 대법원 판결 전에는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해 줬죠. 그때는 뭐 비상사항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선의를 웬만하면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면 앞서 본 바와 같고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배우자인 C가 2014년 6월 25일경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같은 날 배우자인 C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7개월이 경과한 2015년 2월 3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어요. 7개월. 얼마 안 돼서 파산 면책 신청을 했죠. 그럼 파산 면책 신청을 하면서 가장 최근의 채무인 연대보증 쓴 거를 기억을 하기가 기억을 못 한다는 게 좀 어렵죠. 불과 7개월 전 일인데 7년 전이면 기억을 못 하겠죠. 3년 전, 4년 전, 2년 전, 1년 전. 물론 7개월 전에도 바삐 살고 뭐 먹고 살기 힘들고 하면 배우자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 잊어버릴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죠. 어제 한 일도 모르는데, 그쵸? 7개월 전이면 상당히 7개월 전이나 7년 전이나 기억력에, 인간의 어떤 기억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억적으로는 보면. 아무튼 이제 우리 판사가 판단할 때는 일단 7개월이 경과한데 면책 신청을 하였던 점. 원고가 진 걸 보니까 이걸 가깝게 생각한 거예요, 판사는. 야, 7개월 전에 한 것도 기억 못 하냐. 속된 말로 그런 거죠. 근데 이것도 상당히 좀 실질 현실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죠. 먹고 사는데 바쁜데, 그쵸? 매일매일 일기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쵸? 이 두 번째,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대리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C가 배우자였고, 이 사건 연대보증 발생일로부터 이 사건 파산, 그쵸? 비교적 짧았던 점. 자기 마누라, 뭐 마누라인지 남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배우자의 보증을 쓰면서 7개월 정도로 아주 짧았던 거 기억하기가 용이했다라고 보는 거죠, 판사는. 3. 원고는 피고가 발행해준 부채 잔액 증명서에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의 존재에 대한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했다는 것으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채 잔액 증명서는 원고의 배우자인 C가 본인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하여 2014년 10월 6일부터 피고로부터 발부받은 것이었고, 그렇죠. 이 사안에 있어서는 결국 그런 거죠. 배우자인 C는 개인회생을 하기로 하고 이 연대보증 채무자인 원고는 파산, 부부가 한 사람은 개인회생하고 한 사람은 파산으로 해서 개인회생에는 거기는 주채무자인 배우자만 나오죠. 연대보증 채무 기재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이유로 이 부채잔액 증명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C 본인이 피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액수만 기재되어 있던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원고 본인에 대한 부채잔액 증명서 발급 등을 따로 요청한 바 없었던 점. 그래서 부채잔액 증명서도 진짜 직접 요구를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요즘은 이제 대행사도 있지만, 그렇죠. 대행사도
인감을 받는 게 그렇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건변이 다 받죠. 배우자인 C가 발급받은 이 사건 부채 잔액 증명서에 원고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기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본인이 이 사건 연대보증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죠. 그렇죠? 자기가 연대보증 섰으면, 그렇죠? 연대보증 서류를 항상 나도 갖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보통 대출과 관련해서 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일종의 약정인데 계약서는 서로 각각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대출할 때 열심히 사인만 하고 돈만 싹 받죠. 입금되고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리죠. 아, 내가 연대채무인지 주채무인지 몰라요. 그렇죠? 원래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주채무가 있었대. 아, 연대보증 없었으니까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죠. 판사 입장에서는. 일반인들하고 판사가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결정권은 누가 판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면 상당하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설령 원고가 착각이나 부주의, 즉 과실은 문제가 안 되죠. 실수로 채권정보원에 기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인정 안 해줍니다.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항변의 이유가 있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죠. 원고, 개인의 누락한 사람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보면 원고 부부가 좀 이상하죠. 7개월 만에 대출을 딱 땡기고 한 사람은 개인회생, 한 사람은 파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돌려막기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서 좀 주도 면밀하게 못한 것 같아요. 그 개인 파산용, 개인 회생용이라고 명확히 구별해서 채무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았어야 되는데 본인은 파산 면책 신청할 때 배우자 걸 쓰면 안 되죠. 반드시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부채 증명서도.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죠. 7개월 만에 했기 때문에 기억한데 안 난다는 게 좀 이상하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7개월 만에 파산 면책, 연대보증하고 7개월 만에 더군다나 본인의 부채 증명서도 없이 배우자 것만 믿고 연대보증 채무가 없었다라는 걸 선의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은 판사님이 이제 이름이 나오지만 다른 판사의 시각에서는 판사별로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항소하면 또 다른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은 하급심에서 뭐 이렇게 봤으니까 이 사안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더 뭐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몰랐을 수도 있다. 근데 일단 기간이 짧으면 불리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한 5년, 6년, 7년 됐으면은 모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건 7개월. 기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기간이 7개월이기 때문에 7개월 만에 연대보증하고 파산 면책 신청을 했다는 기간이 짧았던 점 때문에 원고에게 아주 불리한 요소로 고의로 이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안을 한번 비슷한 사안에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장할 것인가, 그렇죠? 감사합니다.